세부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관련 규정 및 법리를 살펴봅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원 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 수입 및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 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 사무직원,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이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건품이나 시설이 무상되어 채무의 면제, 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죄 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고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의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관련 증거를 살펴봅니다. 중요한 증거로는 강혜경, 김태열 등의 각 진술, 통화 내역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여론조사 결과 등이 있습니다. 그중 강혜경과 김태열의 진술에 관해 살펴봅니다. 강혜경은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 명태균이고 김태열은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으로 피고인 명태균의 지시에 따라 수급 업무 또는 운전 업무를 하였고 자신은 여론조사 관련 실무자 역할과 회계 담당 역할을 하였다. 제20대 대선 여론조사 비용은 피고인 명태균이 다른 여론조사 비용으로 받은 돈으로 충당하였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는 처음에는 피고인 윤석열이 아닌 다른 후보를 위해 실시하였는데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을 만나고 난 후부터는 피고인 윤석열에게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전해들었다. 대선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 표본 추출 방식, 설문 내용 등을 정한 것은 피고인 명태균이다. 피고인 명태균이 자체 대선 여론조사 중 일부의 표본값을 허위로 풀리게 하는 등 조작을 지시하여 그 지시에 따라 일부 자체 조사를 조작하였다. 대선이 끝난 후 피고인 명태균이 김건희로부터 돈을 받아오겠다고 하면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를 정리하여 직계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직계표를 작성하였다. 위 직계표에 기재된 금액은 피고인 명태균의 지시하에 부풀려 기재한 것이다. 피고인 명태균은 위 직계표를 출력한 서류를 들고 김건희로부터 돈을 받아오겠다고 하면서 서울로 갔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2024년 4월 3일 창원지방검찰청에서의 진술, 특검조사에서의 진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압 1223호 사건에서의 증인 진술에서 일관되고 그 내용에는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바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 진술 내용은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나 모순적인 부분이 없고 주요 내용이 피고인 명태균과 강혜경 사이의 통화 내용 녹취록, 강혜경과 서명원 사이의 통화 내용 녹취록, 항공권 구매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고 피고인 김태열의 증언과 또 일치합니다. 또한 강혜경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리한 내용도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불리한 진술을 위정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강혜경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피고인 명태균이다 라는 진술 부분은 강혜경의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판단할 부분도 아닙니다. 위 진술의 구체적인 이유인 피고인 명태균이 여론조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자금은 대부분 피고인 명태균이 영업을 통해 확보한 돈으로 충당하였으며 자금 집행에 관하여 피고인 명태균에게 결정권이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한편 강혜경은 2024년 9월경 서명훈과 통화 당시 서명훈에게 피고인 명태균은 영업사원이다, 이론조사 조작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당시 김영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강혜경은 피고인 명태균에 대하여 발설하지 말라는 김영선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태균의 실제 역할을 숨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위와 같은 통화 내역은 강혜경의 입법정에서의 진술 등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김태열도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자신은 미래한국연구소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으로 피고인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를 운영해왔다.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 비용 등은 피고인 명태균이 결정하였고 자신은 피고인 명태균의 지시에 따라 의뢰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명태균이 김건희를 만나러 서울에 갈 때 운전기사 역할로 함께 갔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하는 대선 여론조사는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피고인 명태로부터 들어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2025년 8월 25일 특검 조사 진술에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압 1223호 사건에서의 정의인술 및 이 법정 정언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설명 부분에는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적인 부분이 없고 강혜경 등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및 피고인 명태균과 강혜경 사이의 통화 내용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정황과도 주요 부분에서 부합하므로 믿을만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피고인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를 운영해왔다라는 진술 부분은 김태일의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판단할 내용도 아닙니다. 한편 김태열은 2024년 10월 16일 노정면 국회의원과 통화 당시 노정면에게 백이동 이미영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피고인 명태균이 한 역할은 사무실에 한 번 간 것밖에 없다, 내가 돈을 빌려온 것이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고인 명태균이 아닌 자신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 것처럼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2024년 10월 25일 압수수색 전까지 수사기관이나 노정면에게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모두 김영선과 피고인 명태균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당시까지는 김영선을 믿었고 피고인 명태균도 소장님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돈을 마련할 테니 힘들더라도 기다려달라고 말하여 수사 초기에 피고인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와 무관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 그런데 2024년 10월 25일 압수수색이 들어왔고 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으시오를 한다는 것을 알고는 검찰청에서 여태까지 조사받았던 내용은 다 거짓이다, 지금부터 내가 처벌받더라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밝히겠다고 말한 후 10여 차례 넘게 조사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 바, 이러한 진술의 번복 경위는 자연스럽고 김태열과 명태균, 김영선의 관계에 비춰 납득할 수 있으므로 김태열의 수사 초기 진술 내용이나 노정면과의 통화 당시 대화 내용은 2024년 10월 25일 이후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증거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설명을 생략합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의 주요 내용은 미래한국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 형태, 미래한국연구소 및 피고인 명태균의 여론조사업 수행 방식 등, 피고인 명태균의 중앙정치권 정치인들과의 교류, 피고인 윤석열의 정치활동, 제20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수행 등,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피고인 명태균의 교류, 피고인 명태균의 여론조사 표본 추출 방식 변경 및 표본수의 허위 작출, 여론조사 비용 관련, 김영선에 대한 제21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관련입니다. 특히 김영선에 대한 공천 관련 부분은 판결문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범죄의 구속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양형사유에 해당하므로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피고인 윤석열은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제공, 정치권 인사 연결, 대선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조언에 대한 보답으로 대선 후에 김영선의 공천과 관련하여 피고인 명태균의 부탁을 받고는 장제헌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합니다.